오픽 시험 준비할 시간은 없는데 점수는 꼭 잘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벼락치기로 IH 이상 노리고 싶다면요. 공부해보면 기출문제는 끝이 없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막상 오픽 시험장에 가면 질문은 받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만일 오픽에서 다음 나올 문제가 예측되고 거기에 몇 초 정도 미리 말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말할 내용이 훨씬 잘 나오고 이야기 구성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준비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내가 말할 키워드를 한 번이라도 훑을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특히 IH 이상 AL 같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내 실력 최대치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예측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바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바가 질문을 하죠. 1번 문제는 자기소개죠.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워밍업으로 말하시면 돼요. 진짜 시험은 2번부터 15번까지 총 14문제인데요. 오픽은 꼬리 질문 형식이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두세 개의 질문이 묶음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2번 문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가수였다면 3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가 나오고 4번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과거, 현재 취향의 변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문제 하나의 답변을 한 후 넥스트 버튼 누르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질문이 재생되거든요. 즉 질문을 듣기 전에 내가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브레인스톰을 하는 찬스거든요. 예를 들어 2번에서 "난 힙합을 좋아해요."라는 그런 종류를 말했으면 3번에서는 나올 질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듣냐?" 이걸 미리 알고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해 보는 거죠. 언제는 힙합을 주로 운동할 때 자주 듣는다. 어디서? 헬스장에서 주로 듣는다. 뭘로?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으로 듣는다. 이유와 감정은 신나는 음악 덕에 운동 효율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풀려서 기분 좋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답변 키워드를 한글이든 영어든 내가 편한 대로 빠르게 정리한 뒤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답변을 할 때 훨씬 매끄럽고 자신감 있게 나와요. 그럼 한번 직접 해 볼게요. 문제 하나에 답변한 후에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 버튼 있죠. 이걸 직접 눌러야지 이렇게 다음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죠? 이 녹음바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문이 끝났으면 이 넥스트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누르고 나면 4번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번과 3번 사이에 여러분이 충분히 자기의 시간을 가져서 키워드를 생각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런 준비 시간을 가지면 그러니까 키워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시험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픽 시험은 총 40 분이고요. 보통 한 답변당 1 분에서 1분 30 초면 충분해요. AL 받은 학생들 중에 40분 중 25분 만에 끝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장황하게 말하면 실수할 기회가 많아져서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어차피 브레인스토밍은 다 하는 게 아니라 꼬리 질문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초 이하 시간을 가지면 총 9번 약 5 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 심사관이 내가 멈칫한 거나 생각한 거 보면 감점을 주지 않을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심사관이 듣는 건 딱 세 가지뿐이에요. 플레이 버튼 누르고 다음 누를 때까지, 넥스트 버튼 누를 때까지 말한 답변, 내가 고른 레벨, 그리고 출제된 문제. 심지어 내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뭘 골랐는지조차 몰라요. 멈췄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키워드 생각할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오픽 문제는 랜덤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유형을 알고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면 브레인스토밍으로 스토리를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답변을 즉흥적으로 잘하게 보이는 핵심 전략이에요.
오늘은 유형 강의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다룰 거예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 감상 주제를 예시로 들어서 기본적인 흐름과 예측 방법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각 유형의 특징, 유형을 활용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까지 좀 더 상세하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오픽 질문 유형 난이도 5, 6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볼 건데요. 이렇게 문제를 서술형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도형으로 구조화해서 기억하는 방식을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장 대신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묘사, 세모는 경험, 네모는 롤플레이, 특히 이 벼락치기로 준비할 때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는 도형으로 그려서 해 보면 문제 흐름이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오픽 질문 유형 난이도 5, 6이고요. 주제는 5가지 주제가 나오고 그 한 주제당 3가지 문제 또는 마지막에는 2가지 문제가 나오죠. 묘사는 장소, 종류, 루틴, 활동, 과정, 인물, 사물, 이점. 이 중에서 장소 묘사, 종류 묘사, 루틴 묘사가 가장 빈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인데요. 2번, 3번, 5번, 8번 네 문항 정도가 출제돼요. 두 번째는 비교인데요. 비교는 현재와 과거 비교, 현재와 현재 비교인데요. 거의 현재와 과거 비교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6번, 14번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스타일이고요.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14번에서는 특이하게 현재와 현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경험은요. 첫 경험, 유년기 경험, 최근 경험, 인상 경험, 문제 경험 골고루 잘 나오죠. 자, 제일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은 4번, 7번, 9번, 10번, 13번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또 주제에 따라서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섯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한 주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의 기억을 묻는 경험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인상적인 경험을 묻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4번에서 최근 관련 경험을 물었는데 7번에서도 최근 경험을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묶음마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비교와 경험은요, 거의 합쳐서 7개가 출제가 되거든요. 비교가 2개 나왔다면 경험은 5개, 비교가 하나가 나왔다면 경험은 6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다음은 롤플레이입니다. 정보 요청 11번이고요. 상황 제시 후 정보 물어보기, 문제 해결은 12번, 상황 설명 후 문제 해결하기예요. 한 주제에서는 11번과 12번 총 두 문항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슈입니다. 이슈는 뭐 이슈라고 하기도 하고 뉴스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은 한 주제에서 15번 딱 한 문항만 출제가 되고요. AL 등급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도형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묘사가 4문제, 비교가 2문제, 경험이 6문제, 롤플레이가 2문제, 이슈가 1문제 출제되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음악 감상 예시로 한번 보면요. 2번, 3번, 4번에 나올 때는 이렇게 묘사, 비교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번, 3번 사이에서 우리가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 음악 종류 묘사가 끝나고 이제 음악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루틴 묘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키워드를 생각해 내는 거죠. 그리고 3번, 4번 사이에서는 4번 문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 음악 취향 변화, 현재, 과거 비교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해서 여기서 또 키워드를 생각해서 미리 답안 구조를 생각해 놓고 있으면 훨씬 더 즉흥적인 자연스러운 답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일 5번, 6번, 7번에 출제가 된다면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묘사, 비교, 경험. 여기 비교가 먼저 나오고요. 7번에서는 경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종류 묘사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현재 과거 비교를 묻는 이 취향 변화가 나오고 7 번에서 라이브 음악 감상, 인상 경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5, 6, 7 번이 똑같이 8, 9, 10 번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음악 감상 문제는 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는 거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에 따라서 이게 5, 6, 7 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8, 9, 10 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종류가 묘사되고요. 현재 과거 비교하고요. 인상 경험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8, 9, 10에 이렇게 묘사, 경험 이런 문제는 음악 감상하기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요.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11, 12, 13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죠. IH 이상을 가시려면 이 뒤쪽 부분을 정말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11번은 친구에게 mp3 플레이어를 정보를 요청하는 롤플레이 나오고요. 12번에서는 친구에게 빌린 mp3 플레이어를 고장낸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하는 롤플레이가 나옵니다. 13번에서는 사용했던 기기가 고장나서 겪은 문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14번, 15번 볼게요. A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항인데요. 14번에서는 이 비교와 좀 달리 좋아하는 음악 두 가지를 현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15번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음악기기 이슈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보는 이유는요. 다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되면 긴장이 덜하고 마음도 한결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준비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말할 내용을 살짝 정리만 해두고 들어가도 훨씬 자연스럽고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훨씬 논리적으로 펼 수 있다는 거죠. 오픽은 영어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얼마나 잘 구성해서 말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을 알고 흐름을 예측하고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구조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진짜 점수를 잘 받는 핵심이에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